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죠. 젊을 땐 사람을 믿는 게 쉬웠는데, 이제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땐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젊을 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셀 수 없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은 손에 꼽히더군요. 인생이란 결국 누구와 함께 남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수록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보여주는 사람보다 지켜내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지키는 법, 돈을 드러내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 사람을 빨리 믿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는 법,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다스리는 법. 이 네 가지 지혜를 통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열심히 일했는데도 마음이 허할까? 왜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침묵만 늘어날까?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오늘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보여주고, 너무 빨리 믿고, 너무 자주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합니다.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더 조용히.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삶의 지혜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땐 참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웃어주면 좋은 사람, 말 한마디 따뜻하면 인연이라 생각했죠. 같이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기울이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웃으며 다가와 마음을 빼앗고 등을 돌릴 땐 너무 조용히 돌아서더군요.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믿음이 전부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말도, 동업자의 약속도, 손님들의 미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엔 유독 말이 부드럽고 사람 좋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거래는 확실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죠. 같이 뛰고 같이 땀 흘리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챙긴 돈이 제 몫보다 많았습니다. 배신은 늘 그렇게 조용히 찾아오더군요. 한동안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뒤통수를 맞아야 하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누구든 처음엔 웃습니다. 좋은 말, 멋진 말, 따뜻한 말 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위기 속에서도 똑같은 표정을 짓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다림의 눈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정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로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드러내줍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약속은 지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수없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행동으로만 평가하라. 말로는 누구나 진심일 수 있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늘 한 걸음 뒤에서 봅니다. 다가오면 웃되 마음은 잠시 접어둡니다.
의심이 아니라 보호죠. 나를 지키기 위한 관계의 거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말도 예의 바르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죠. 저는 그를 믿었고 중요한 거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조용히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참 허탈했습니다. 아, 나는 또 겉모습에 속았구나.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을 믿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말보다 약속, 약속보다 행동, 행동보다 시간.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만 진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어라. 하지만 너무 빨리 믿지는 마라. 믿음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믿으면 상처받고 너무 늦게 믿으면 인연을 놓칩니다. 그 중간의 균형이 바로 사람 보는 눈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웃을 땐 좋지만 내가 울 때도 곁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면 대부분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사람은 좋은 시절엔 몰려들지만 진짜 인연은 어려운 시절에 남는 법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나를 돕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를 시험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미워하지도 쉽게 믿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시간 속 행동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배워야겠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을 드러내지 않고 지키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몸과 건강에 대한 지혜로 넘어갑니다. 젊을 때 저는 건강이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지치지 않았고 밤새 현장에 있어도 거뜬했죠. 삽질이든 지게질이든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웃었어요.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자랑이 결국 제 몸을 망가뜨린 칼이었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목 현장에 일감을 얻으러 갔을 때였어요. 젊은 친구 힘 좀 보여줘봐. 그 말에 괜히 허세가 나서 쌀자루를 혼자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걸 본 현장 관리자가 피식 웃더군요. 그래, 젊은 친구 힘은 좋은데 너무 앞서면 금방 고장나. 그 말이 그땐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인생의 경고였어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힘을 드러내면 그 힘을 빌리려는 사람만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억지로 약한 척도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누구보다 오래 일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직하다. 저 사람은 맡긴 일 끝까지 한다. 힘을 자랑할 땐 경쟁자가 몰렸지만 힘을 감추자 동지가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구나. 건강을 자랑하면 세상은 그 건강을 끌어다 쓰고 건강을 숨기면 세상은 그 사람을 아껴줍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가 멋있어 보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건 좀 힘들겠네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지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재산보다 귀하다. 하지만 자랑하는 순간부터 깎이기 시작한다. 진짜 건강은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남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 몸을 돌보는 그 꾸준함이 건강이죠. 운동한다고 떠벌리기보다 매일 새벽 20분 걷는 그 습관이 오래갑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건 절제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늦게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었어요. 저는 한때 내 몸을 기계처럼 썼습니다. 일하고
또 일하고 잠깐 쉬어도 머릿속은 늘 일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허리가 뻣뻣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돈은 벌었지만 몸은 잃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조금 덜 해도 하루에 1시간은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었어요. 건강을 감춘다는 건 약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무리할 땐 조금 멈추고, 아플 땐 참고 버티지 말고, 기운이 있을 땐 그 힘을 다 쓰지 말라는 뜻이죠. 몸을 아껴야 마음도 오래 갑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꿈도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건강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다. 건강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기대고, 숨기면 오히려 지켜줍니다. 몸은 도구가 아니라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물도 담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제 자식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그 건강을 써버린다. 젊을 땐 체력이 무기이지만 나이 들면 절제가 방패가 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켜나가죠. 이제 건강을 다루는 지혜를 알았다면 다음은 돈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겠지요. 돈도 건강과 같습니다. 드러내면 시험받고 숨기면 지켜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돈을 감추는 법, 세상을 살며 가장 많이 속고 가장 크게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돈이라는 건 참 묘한 녀석입니다. 가난할 땐 세상이 냉정해 보이고 조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 쌀 장사를 시작해 돈을 조금 모았을 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동안 나를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죠. 형님, 밥 한번 사시죠. 같이 좋은 일 해봅시다. 그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나도 이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따뜻함보다 계산이 숨어 있더군요. 한 번은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밥을 사겠다며 나왔습니다.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사업도 크다며? 대화는 반가움보다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허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드러내지 말자. 보여주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래서 일부러 빈손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는 낡은 지폐 몇 장만 넣고 다니고 옷은 늘 검소하게 입었고 차도 오래된 걸 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곁에 남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말을 들었고 내 행동을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가진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사람됨에 머무는 거구나. 돈은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척했을 때도 여전히 같은 말투와 표정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없다고 말해보기.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상대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말의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같이 이겨냅시다. 하는 사람,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돈을 감추는 건 거짓이 아니라 지혜다. 돈을 자랑하면 세상은 그걸 시험하려 듭니다. 하지만 숨기면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돈은 드러나면 탐욕을 부르고 숨겨지면 신뢰를 낳습니다. 큰 협상 테이블에서도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빠듯합니다.
그 한마디면 상대는 오히려 양보하더군요. 자존심을 굽힌 게 아니라 돈이 아닌 신용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보다 신용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기회를 줍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 돈은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흘린다와 보여준다는 전혀 다릅니다. 보여주는 돈은 사라지고 흘리는 돈은 돌아옵니다. 돈을 베풀 때 자랑하지 말고 도움을 주되 빚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래가는 부자의 길이죠.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사람이 쌓여 있는 사람이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으로 돈을 부르고 돈으로 사람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돈은 계산이지만 사람은 감정입니다. 그 둘을 섞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분리하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조금 생겼을 때 갑자기 연락이 늘어난 사람들.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연락 한 통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돈이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돈은 세상의 잣대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돈은 감추어야 가치가 있고 흘려야 따뜻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되 써야 할 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돈의 품격이죠. 진짜 부자는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신뢰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을 시험하는 돈의 거울을 넘어서 사람과의 간격, 그리고 믿음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않고 시간으로 지켜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없을 때는 함께 울어주고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니까요. 저도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사람은 믿지 말자. 혼자 하자. 그런데 혼자는 절대 멀리 갈 수 없더군요. 결국 사람은 경계하면서도 또 의지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말도 조심스럽고 사람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랄까.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은 맡기되 전부는 주지 않았죠. 그 결정을 내린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뉴스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전부를 맡겼다면 나도 무너졌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간격이 필요하다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의심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보호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동시에 상대를 지켜주기 위한 간격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내 사람이라 생각할 때 그는 아직 나를 시험 중일 수도 있죠. 그 간극을 모르면 배신은 언제나 기습처럼 찾아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드러나게 해야 한다. 진짜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보여줍니다. 시간은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죠. 조급하게 믿으면 상처받고 너무 닫으면 인연을 놓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웃었지만 마음은 잠시 접었습니다. 그 간격이 저를 지켜줬고 많은 위기에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 인연이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걸요. 평상시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난 아직 그 사람을 알아가는 중이야. 그 여유가 나를 지켜줍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내 사람이라 확신하는 그때입니다. 정작 그 사람은 아직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믿어라. 하지만 너무 빨리 전부를 주지는 마라. 믿음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쉼표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내 인생을, 내 회사를, 내 사람을 수없이 구해냈습니다.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끊어집니다. 그 적당한 거리, 그게 바로 관계의 온도입니다.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고 가깝지만 숨막히지 않는 거리. 그게 오래가는 인연의 비밀이더군요. 이제 사람과의 간격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분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드러내는 대신 어떻게 감추고 다스릴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바로 마음을 숨기는 힘, 그 절제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화가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답답한 상황도 수없이 겪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들끓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그런 감정이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손해보는 건 결국 나라는 걸요. 한 번은 외국 업체와의 큰 계약을 두고 협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우리 사정을 떠보며 압박을 넣었죠. 당신네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던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이건 싸움이 된다. 하지만 내가 웃으면 이건 협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척 농담까지 섞으며 분위기를 풀었죠. 속으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요. 결국 그 계약 우리가 따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배웠습니다. 감정을 삼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절제라는 걸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참지 말고 표현해야 건강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표현하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마음보다 표정이 중요할 때가 있죠. 리더가 흔들리면 그 아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직원들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괜찮다. 다 해결된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은 안도했고 그 안도감이 회사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실 제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감정을 감춘다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화가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불안해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표정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 싸움의 승자가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저는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운 뒤로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군요. 회장님은 항상 침착하세요. 언제나 여유 있으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착함이 얼마나 많은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요. 그 한 번의 미소 뒤에는 수백 번의 좌절과 인내가 숨어 있었죠. 어느 날 한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가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 잃을 게 많으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터뜨리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결국 관계를 잃고 신뢰를 잃습니다. 마음을 감춘다는 건 두려움을 숨기는 용기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인내이며 조급함을 누르는 여유입니다. 그런 마음의 절제가 결국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요즘 세상은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어떤 기분인지 다 공개하죠. 하지만 보여주는 용기는 많아도 감추는 용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은 결국 표현의 싸움이 아니라 절제의 싸움입니다. 화나서 말하고 싶을 때 참는 사람, 억울해도 웃는 사람, 불안해도 침착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깁니다.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면 다음은 보여주는 삶이 아닌 감추는 삶의 지혜입니다.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세상에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는 힘, 즉, 겉보다 속이 단단한 인생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이 찾아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더군요. 이제 나도 해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칭찬과 박수 뒤에 감춰진 탐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지만 누군가는 내 곁에서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성공은 드러낼수록 외로워지고 감출수록 단단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가 커져도 사무실은 소박하게 유지했고 돈이 생겨도 옷은 늘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새 차를 사지 않고 낡은 양복을 고쳐 입었죠. 처음엔 직원들이 의아해했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 검소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갑옷이야. 겉을 드러내면 세상이 그걸 시험하려 들거든.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하죠.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화려해야 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속은 뜨겁게 살되, 겉은 조용하게. 그게 저를 지켜준 유일한 방식이었죠.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의 평안이라는 걸요. 보여주는 삶은 화려하지만 짧고, 감추는 삶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남들은 내 삶을 잘 모를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와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게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좋아할 것만 좋아하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모습만 골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건 행복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는 건 거짓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감추면 허전해 보이지만 그 속엔 단단한 중심이 자라납니다. 보여주면 순간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감추면 세월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히 느낍니다. 겉이 화려한 사람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 오래갑니다. 무엇을 드러내느냐보다 무엇을 지켜내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생겨도 검소하게, 성과가 나도 담담하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도 흔들리지 않게, 세상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감추고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드러내는 용기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지켜내는 힘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삶은 타인의 박수를 먹고 살지만 감추는 삶은 스스로의 중심으로 버팁니다. 결국 오래가는 건 후자죠. 그리고 이 감추는 삶의 마지막 중심에는 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여줄 필요가 없는,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끝까지 남는 단 하나. 가족을 지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니 결국 인생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느냐의 여정이더군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흘러가지만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과 나를 지탱해준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회사에선 늘 강한 리더로 보여야 했고 집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가장이어야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문 닫힌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던 밤도 많았어요. 언론이 나를 비난하고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은행이 자금줄을 끊던 날에도 나는 웃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가 무너지면 수백 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까지 무너질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감추는 힘이었죠. 불안할수록 더 침착하게, 두려울수록 더 조용하게, 속은 흔들려도 겉은 단단하게. 그게 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강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절실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책상 위에 앉아 서류를 다시 들춰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그 말 하나로 또 하루를 버텼죠. 그때마다 제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무너질 순 없다. 아직은 버텨야 한다. 그 침묵의 싸움이 나를 살리고 회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정성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드러내는 게 진정성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짜 진정성입니다. 보여주는 용기는 잠깐의 감동을 주지만 지켜내는 용기는 세월의 신뢰를 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노출하고 남보다 앞서야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단단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깊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들은 소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게 바로 감추는 용기의 힘입니다. 저는 이제야 확신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지켜낸 사람, 돈을 드러내지 않고 흘려보낸 사람,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않고 기다려준 사람,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한 사람, 그들이야말로 세월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싸웠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결국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의 싸움이라는 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내 중심만 단단히 세워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보여주는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지켜내는 삶은 오래갑니다. 빛나는 건 순간이지만 단단함은 평생입니다. 삶은 결국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는 자의 편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마지막 진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